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화성시 갑 당협위원장 홍영선입니다. 당 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하는데 여기에 계신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일이면 2025년 제2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이번 추경안에 대한 간단한 촌평으로 저의 첫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국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경구가 있습니다. 재정은 마취제이다.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일 수는 있어도 병 자체를 고치지는 못한다. 저는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절실함을 공감하면서도 단기적인 고통 감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재정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더 큰 경제적 이익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나 전형적인 마취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선 과정에서 화제가 되었던 호텔 경작의 경기 부양 정책 원리가 그대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추경의 대표 예산격인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비를 포함해서 13조 5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직접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정도의 차이에는 이론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내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데 왜냐하면 케인지안 승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 환경과 다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등의 예가 아닌 들지 않더라도 물가 급등의 부작용 예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시기에 실시한 현금성 보조금 정책이 일시적으로 소비 증가 후에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2000년도에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보조 사업 이후에 인플레이션 후유증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은 바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도 소비 증가율을 일시적으로 올렸지만 자영업 생태계에는 구조적 회복 없이 가계부채만 누적시키고 이후 다시 수요 침체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운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촉매자가 아니라 재정의 마취제로 작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돈을 뿌리면은 국민은 포퓰리즘 돈살포 정책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는 이를 남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는 세입 경정 10.5조 원을 포함시킬 정도로 세입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채의 추가 발행으로 충당을 합니다. 이번 추경의 20조 원과 본 예산 1차 추경을 합쳐서 금년도에 총 국채 발행 규모가 한 230조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 발행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서 신용 스프레드의 확대와 회사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기업의 채권 시장의 진입 장벽도 높아지고 우선적으로 중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경기 부양 목적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 실상은 선심성 보편 복지 예산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 복지 예산이 도입하게 되면 그 불가역성과 중독성 때문에 국가 채무는 앞으로 급격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가 660조,
건국 이후 2017년까지 660조였던 국가 채무가 단 5년간에 1068조, 60%가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20조 원 국가 빚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또 상당한 메시지가 있는 의미 있는 조치가 있었는데,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GDP 대비 3%의 재정주지 적자 한도 준칙 문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예산안 부속서류에 있던 문구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게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자 재정에 대한 프렌들리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국가 채무의 증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세대는 결국은 지금의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해서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고 더 적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로 금방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시행되는 장기 채권 소각 부채 탕감 예산의 문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빚을 상환한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신용 질서 가치 훼손이라는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 이번 부채 탕감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 과정에서 부채 탕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